자,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 기준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저녁 20일씩 박승규 TV 방송에서 불기둥 따라잡기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제목을 또 색깔도 조금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찌됐건 불기둥 AI 검색기 뭐라고 해야 돼? 모르겠다. 단어는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일장 공략주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뭐 2조, 뭐 DB하이텍 4,439만 주짜리잖아요. 뭐 7만 원, 8만 원까지도 올라갔으니까 뭐 3조 이상.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시가총액 지금 뭐 12, 13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1월 25일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매수 들어갈 때 하루에 12번 문자 사인 나갈 때 그때가 18만 원대 초반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시가총액이 20조를 훌쩍 넘겨져 있고 7,740만 주짜리예요.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 대단하죠. 뭐 40조 2억 1,300만 주짜리입니다. 2억 1,300만 주에 20만 주 이제 넘길 위치이죠. LG화학 오늘 조금 눌림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재차 고점 향해서 그러니까 76만 원을 지난번에 찍었고 이제 이번 기준에서 75만 2천 원인가요? 찍고 또 눌려버렸는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보려고 해요. 7월 27일 날 이런 종목을 들여다 보십시오라고 26일 야간 방송의 기준을 잡은 거잖아요. 결론은 이제 그 다음 날의 기준에 7월 그러니까 27일 날의 기준에 한미반도체 DB하이텍 포스코 케미칼은 추가적으로 8% 6% 올랐어요. 이 중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DB하이텍 마찬가지고 뭐 한미반도체는 그 전날 이제 이미 28%인가요? 폭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런 수식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터져 있고 지금 기준 거래량을 잡아놨잖아요. 이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다 받으신 상태고 그날 오셨을 때 USB 못 받으신 분들 USB 달라고 하시고 동영상 4시간짜리 못 받으신 분들도 달라고 하시고 기존 2월달 동영상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교육 기준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저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들어가요. 근데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검색기잖아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검색기에 3월 27일자 기준에 03시 09시 3분이죠. 종목이 딸랑 하나 나옵니다. 삼천당 제약 하나 나와요. 69,000원에 딱 하나 나옵니다. 삼천당 제약이. 전일 뭐 거의 9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었죠. 오늘 뭐 종가가 84,000원대로 형성이 돼 있고 7만 원 잡아도 20% 이상의 수익이 여기서부터도. 그리고 이날 상한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12%나 오른 걸 어떻게 따라 붙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점을 딱 잡아놓은 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까지 따라 붙는다. 삼천당 제약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종목이 상한가 갈 정도의 기준이라면 벌써 이미 거래는 터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 그 최상위는 거래대금 20이 전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거래대금 22의 기준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거래대금 22가 2,180억이 터져도 겨우 20에 들어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무지하게 좋은 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는 일단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지겠죠. PNT가 그냥 들어가요 오늘? PNT가 그냥 종목 검색에 포착이 됩니까? 개장초에 갭상승이 나오고 4월 5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도 찍고 그렇게 해서 9%대로 끝나니까 그 다음날 갭상승 시장이 눌려져 이제 어찌됐건 눌린 그 갭상승의 기준이 얼마요? 뭐 8% 그렇게 시작해서 눌리고 되돌리고 음봉으로 떨어지면 안 보죠. 되돌리면서 거래가 실리니까 속담 표현으로 미친 듯이 실리니까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니까 그 거래대금 속에서 왜 매매를 안 해요? 매매를 당연히 해야죠. 결론적으로
PNT의 경우에 거래대금 5천억을 넘기게 되면서 거래대금 5위 안에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터지고 양봉으로 형성되면은 개장초에 동시효과 갭상승에서는 뭐 5% 이상 따라붙는 건 그렇잖아요. 8%막 따라붙기는. 개장초에는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막 내동매매하기보다는 양봉으로 유지되느냐 보고. 그리고 장중 특별한 경우 최대 15%까지 편입 가능하다. 이거는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에. 최상위에 올라오고 뭐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주면은 당연히 뭐 나름 3천당 제약의 12%가 아니라 2%면 거래가 터져 있을까요? 안 터져 있겠죠, 거래가. 그러니까 그런 걸 윤정두가 전부 감안해서 아주 감안해서 설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3천당 제약이 상한가. 나머지 종목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LNF 같은 경우에 만약에라도 14% 15%까지 따라붙으니까 따라붙었다. 그렇게 해서 LNF가 손절 형식으로 끝났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코스모 신소재 13만 7천 원이요? 이거 19만 원대 훌쩍 넘겼죠. 응? 그러니까 거래가 한번 터진 종목은 거래는 주가에 선행을 한다. 그리고 동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지나고 나서 3월 27일 보니까 야 코스모 신소재 13만 7천 원. 야 초대박이네. 저때 샀으면 19만 원대 불과 거래일수록 몇 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3천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이 이때 당시 4조짜리가 6조 수준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불과 4, 5거래일 만에 거래일수록.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3월 28일 날 마찬가지예요. 5.5% 들여다볼 종목입니다. 하고 선익시스템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선익시스템의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변동이 크게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에서는 디스플레이가 4% 부착되고 12.99 요 정도. 선익시스템이 1조 미만에서 이제 상한가. 그리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 11%에서 22% 이런 거는 윤정도 마케팅하기 좋으라고 있는 기준인 거지. 강원 에너지 마찬가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표출되고 따라붙고 수익 내고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송할 때 윤정도가 바본 거야. 뭐 이렇게 방송을 해. 그냥 대박 나셨죠 하면 되는데. 근데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종목이 많으면 어떤 종목을 살까? 결과론적으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그게 아니라 중간에 놓친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서 화요일인가요? 4월 3일인가요? 그때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드렸어요. 좀 이따 종목 나올 텐데 12종목 나온 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 그렇게 따져드렸어요. 오늘 종목도 따져드릴 거예요. 오늘도 7개, 9개 나왔거든요. 9개 아마 그 이상 조금 더 나오긴 했을 건데 지금 이제 정리해 놓은 게 9개니까 그 9개 기준에서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 못 들어가는 종목. 못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의 기준에서 하이브란 말이에요. 하이브가 6%에서 11%까지 올라와서 우리한테 표출된 거는 6%예요. 근데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8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8조짜리가 거래대금 한 2천억 터졌다고 해서 상한가 나올까? 안 돼.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대금 1조 터졌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엊그저께 상한가 갔을 때 그게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1조 터지고 상한가 간 겁니다. 그 거래대금 1조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익 시스템의 뭐 상한가 기준 이런 기준보다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의 수익이 좋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보세요. 3월 27일 날에는 3천당 제약 한 종목 정도 있었구나.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28일 기준에서는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선익 시스템도 있고 카나리아 바이오도 있고 강원 에너지도 있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포스코 아이스티 정도. 카나리아 바이오는 사실 문자가 나가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얘도 뭐 문자는 안 나갔습니다만, 그죠? 이 정도 기준에서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변동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예전 거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물가물 기억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기준에서 또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29일 날에도 종목 DB하이텍 보세요라고 해놓은 거고, 요 나머지 종목의 변동률은 다소 제한적이었고, DB하이텍이 10% 등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과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15%나 변동이 나오는 장사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겁먹고 걱정하고 그럴 때 15%나 나와요. 에코프로 BM이 뭔데 갑자기 5%가 떴죠? 마감에 들어올렸나요? 마감에? 뭐죠? 순식간에 들어올렸네? 와우, 대박. 응? 솔직히 우리는 에코프로 BM을 이틀 전에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하고 이제 에코프로를 묶어놨는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시가총액 12조짜리에서 순식간에 막판에 들어올리는 흐름들. 그럼 에코프로도 시간에서 좀 강세를 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뭐 좀 이따 보죠. 결론적으로 후성과 에코프로인데요. 후성 같은 경우 5%에 뜹니다. 얘도 이제 시가총액 뭐 1조 5천억, 1조 8천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5%에 뜬 게 얼마까지 갑니까? 28%까지 가요. 28%. 후성이.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8%에서 15%인데, 뭐 코스모 신소재도 밑에 보시면은 8% 올라왔다는 건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었겠죠. 그죠? 그래, 코스모 신소재 14만 7천 원? 저거 뭐 2, 3거래일 만에 19만 원 넘기고. 그러니까 검색기를 조금만 활용할 수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이상한 게, 강연에 안 오신 분들도 검색기 받을 수 있어요. 계좌 안 옮기셔도 검색기 쓸 수 있어요. 일주일은 유료 회원님들은 드린다 했으니. 또 기존 강연에 예전 25일 강연에 오신 분들도 일주일 더 드리면 그럼 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서 야, 이게 괜찮구나라고 하시면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종목 이렇게 윤정도 다른 거 설명하고 있는데, 아유 귀찮아, 나 저 종목 있고, 아니면 혹은 난 저 종목하고 안 맞아, 뭐 혹시 다른 종목 없나? 툭 건드려 봤더니 후성이 툭 튀어나와, 에코프로 툭 튀어나와. 최저점의 기준을 안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흐름만 잡아가면, 후성 같은 경우는 윤정두가 매수세를 잘 잡아드렸죠. 차익 실현까지. 기가 막히게. 그잖아요.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SK이노베이션 우리가 갖고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7만 원에 포착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3월 27일인 거고요. 3월 30일 날 17만 원에 진입 신호가 나왔는데, 윤정두는 18만 8천 원 평균 단가에 매수를 했어요. 기계 윤정두는. 종목이 떴는데도 다른 거 들여다보니라고. 이왕이면 저점에 살 수 있었는데 고점에 샀다라는 거죠. 그거를 종목 검색기를 직접 갖고 계시면은 수익 범위가 되는 거고. 그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여전히 15만 1,500원입니다. DB하이텍이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 진입이 된 거고, 이때 1,000만 주의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러나서 목표 주가 이미 이제 그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뭐 한 방에 뚫리죠, 목표 주가가. 그래서 31일 날 하나솔루션과 DB하이텍. 근데 아쉬운 거는 하나솔루션을 57,000원 고점에서 밀릴 때 55,000원대에서 전략 매도를 못했다는 거. 그리고 재편입했으면 되는데, 하여간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 DB하이텍은 뭐 전량 차익 실현을 전날은 잘했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 뭐. 포스코 ICT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간 날입니다. 시가총액 10위가 15%까지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포스코 ICT도 3거래일인가요? 2거래일인가요? 연속적으로 매수 신호 뜨고 20%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해서. 그러니까 윤정도는 이때는 매수세는 안 드렸어요. 포스코 홀딩스는 33만 4천 원에 매수세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시장 흔들릴 때 압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큰 수익이 발생된 상태에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또 차익 실현하고, 또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하고, 저게 거의 뭐 39만 9천 원까지 갔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33만 3천 원 그때 포착이 된 이후에. 그리고 이날 개장 초에 포착 잘 되고 저렇게까지. 그리고 뭐 4월 3일에는 더 올라갔죠.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8위. SKC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선행한다 그랬잖아요. 저때 터지고 움직이고 추가적으로 고점 찍고 다시 이제 뭐 미끄러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포스코 ICT 7,000원대에서부터 7,000원대에서부터 전날 뜰 때가 9,220원. 그러나서 만원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11,000원까지 갔나요? 대주전자 재료도 여기 또 있죠. 얼마에 105,900원? 3월 말일날. 그러나서 4거래일 만에 지금 변동성 확장되고 눌리고 변동성 확장되고 눌리고 11만 9천원까지 올라가죠. 14%. 1조 이상짜리에서 18%.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 33만 4천원 그리고 이날 35만 2천원. 그러나서 등락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 이제 DBI 때 포스코 케미칼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뀌었고 포스코 퓨처엠의 기준에 박스 쳐드렸잖아요. 7.52% 수익이 발생됐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고점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코스모학이 4월 3일날 상한가입니다. DB하이텍도 뭐 변동성 확장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 종목은 못 사요. LNF는 왜 못 살까요? 갭 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미끄러집니다. 얘가 사실은 2차 전지 시발점으로 딱 불이 켜진 거예요. 와 하고 터져 나간 거예요. 얘는 못 삽니다. 갭 상승에 왜 음봉으로 떨어져서 못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ICT가 3월 31일이 금요일이고 여기가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15%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에 갭 상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온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넥슨 게임즈가 개장초에 떴는데 얘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못 삽니다. 못 산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최근 거래대금을 넘기면 포착이 돼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식 한 10대까지 20가지 이상 거의 한 30가지 수식이 되려나요? 그 수식을 넣어서 종목을 뽑아내는데 넥슨 게임즈는 결국 이날 1,000억 조금 넘겼나 거래대금이? 거래대금이 안 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지. 이왕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케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종목 신호에 뜨면요 거래대금 몇인지 보고 들어가요 뭐 이런 거. 코스모가 결국은 8.93 아니죠. 8.93 뜨고 밀려 내려가서 4%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시초가 넘기고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거래가 이날 빵빵하게 터지고 굉장하게 터집니다. 어떻게? 상한가를 갑니다. 코스모화학이 상한가를 가요. 그래서 12종목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LNF 같이 이제 갭상승의 음봉인 종목이 3종목.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뭐였죠? 저 게임 업체. 뭐였어요? 이름도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처럼 거래대금이 없는 거 4개. 나머지 5종목이 엔캠부터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하이드로 리튬, 나노 신소재인데 거래대금 없는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만약에 이 종목군들을 이날 편입을 할 때 우리가 아까 15.99%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15.99%에 따라붙었다고 하면 엔캠도 손실은 안 해. 종가 기준으로 다 위에 있었습니다. 코스모학은 상한가인 거고. 코스모 신소재 25%. 얘네 둘이 비슷한 등락률에서 맴돌았었거든요. 짝짓기 매매하신 분들은 추가 수익이 난 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15.99에 따라붙었어도 손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교육을 받았는데 방송 관계자 만났더니 나는 이거 8% 이상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원칙이 15%까지잖아. 아니 거래대금이 1인데 15%를 못 쫓아가? 어제 우리가 에코프로 따라붙은 이유가 뭐예요? 거래대금 1위에다가 프로그램이 강력한 매수로 들어오니까 50만 원이 못 떴고 5만 원이 못 떴고 5천 원이 못 떴고 500만 원이면 어때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못 들어간다? 그런 기술적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라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5.99. 그리고 우리는 코스모 화학에 집중했고 이미 코스모 화학을 갖고 있었고 그러나서 그 다음날 이날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그 다음날 전량 차익 실현. 그게 4월 3일이에요. 4월 4일은요.
DB하이텍 변동성이 19.50. 근데 이제 이날 우리가 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4% 뜹니다. 79,600원에. 이게 얼마 갑니까? 19% 갑니다. 그렇게 해서 19%까지 가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종목 이날은 많이 뜨지도 않았어요. 코스모학 상한가 이후에 그러는데 힘이 없이 맴돌고 있고 거래가 제한적이야? 못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종목이 뜨긴 했지만 이 변동성이 나왔지만 매수엔을 재차드리진 않았어요. 왜?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바이오냐? 제약바이오 사실상 우리 들어가지 않죠. 알테오젠 이번에 참 심사숙고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왜? 거래 대금이 월등히 터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엔캠 갈등을 했는데 전일에 의해서 전일에 포착된 엔캠이 추가적으로 변동성 확장. 물론 이런 데서 잡았으면은 뭐 손실로 연동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종목은 완벽하게 거래가 최상위로 막 올라오기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알테오젠은 최상위 거래 대금까지는 아닌데 왜 들여다보냐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은 그나마 수급, 그 수급이 제한적이지만 편입 설정으로 짧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거래량 거래 대금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 3천억씩, 3천억이 아니라 400만 주니까 2천억. 그런 기준에서 들여다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오버나잇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주봉 단위에 보면서. 그래서 거래가 최근 거래 그 종목이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최근 거래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느냐를 잡아드리는 거고. 오늘 결국은 이제 이날 뜬 79,600원짜리 8만 원이라고 잡으면 얼마? 시가총액 지금 6조가 훌쩍 넘는 종목에서 20% 가까운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20% 가까워. 윤정두는 일일이 못 보잖아요. 어떻게 저 종목을 다 보고 있나? 근데 이번에 검색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아진 거예요. 윤정두도. 4월 5일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LG전자, DB하이텍 이렇게 해놨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날 들여다보세요라고 했던 쪽의 기준에 뭐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이제 좀 있는 거고 우리 주력주 뭐 삼성전기 좀 있는 건데 노출시켜 놓은 거는 이제 요거 하나겠죠. 나머지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든가 바이오니아가 이틀 연속의 기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에코프로 9%는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미친 듯이 올라갔고 상승률 상에 에코프로 BM도 넣어주세요. 결론적으로 인탑스가 3월 17일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은 선행한다 라고 얘기했죠. 거래량은 선행한다. 그리고 동행한다. 미리 터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한동안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 있으니 꾸준하게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대처 기준 잡아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거래가 터지면 그 거래 터지는 것만큼의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 참조하고 대처하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탑스의 기준 17일 날 상한가 가고 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왔어요. 근데 1조 미만은 가급적이 안 하는 게 긍정적이라고 했죠. 프로그램 수급도 쑥 들어왔다 쑥 나가요.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4월 3일 날 42,500원에 뜨고 27% 올라고. 바이오니아 이틀 연속. 결국은 어제는 사실상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을 만큼의 종목은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정도 좀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의 에코프로. 그리고 오늘이 6일이죠. 6일의 기준에 알테오젠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알테오젠 나쁘지 않았죠. 에코프로 종가 기준 나쁘지 않습니다. 1.36 어제 9% 오르고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아쉽지만 그리고 현대차도 조금 아쉽지만 삼성전기 마이너스여서 좀 짜증스럽지만 기준 거래량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 거래량 터진 종목 들여다보고 검색기에서 뚱 하고 튀어나온 종목 뭐요? PNT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튀어나와 준 거죠. 결론은 우리의 기준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 73,300원이 잘 끝났고요. PNT는 재편입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쉽죠. 75,900원 찍고 65,900원 찍고
평균 74,500원 정도, 64,500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흐름이 되는데, 개장초부터 이제 PNT 나왔을 때의 기준, 에코프로 뭐 51만 7천 원에 편입 기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의 편입 그리고 손절 범위를 잡아놨는데 쉽지는 않고요. 빈센조 선생님 알테오젠에서 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우리가 알테오젠 그 52,800원 찍고 밀릴 때 52,000원 또 51,500원 뭐 이런 기준에 차익 실현하자라고 분명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빈센조 선생님 차익 실현하신 거고 못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왜 문자가 안 나가서. 그러니까 윤정도도 여기 보고 저기 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 갖고 계시면 그거 대처가 좀 나쁘지 않아요. 빠르단 말이에요. 더. 응? 그러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도 79,600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서 99,000원. 응? 그리고 93,000원대인가요? 고점 찍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밑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90,000원 이하 또 문자까지 다 만들어 놓고 발송을 또 못했단 말이에요. 응? 그죠? 아쉽게도. 대주전자재료는 못 들어간 이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군들이 있는데 알테오젠도 사실 신규 매수가 애매했던 거는 거래가 이제 다소 제한적인 부분.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는 제한적이었고 뭐 수급 범위를 좀 놓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이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기간 그동안 땡겨줬던 기간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공격적으로 6번씩 막 문자가 나간 거는 프로그램 쪽에 12만 주 매도해서 되돌리면서 가파르게 끌어올려놨는데 일단 화요일부터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600만 주씩에 시가총액 6조 지금 6천억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거래되면 5천억씩 거래대금 최상위로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편입이 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PNT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에 올라와서 주가 올라와서 근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1조 7천억이거든요. 더 높은 거래량을 갖고 있는데 1,660억이에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거래대금 기준이 20위까지가 뭐 거래대금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일단 1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래대금 상위 이렇게 해서 1위 5위 PNT가 이제 4위로 마감이 된 거고 에코프로가 5위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지금 뭔가 이슈가 뜬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막판에 확 잡아 끌어올려놨는데 어제도 수급이 좋았고 이렇게 된다면 뭐 시간에서도 뭐 에코프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뭐 들여다보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몇 위예요? 9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엘컴텍 10위 그리고 11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게 뭐냐면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20위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대주전자 재료가 없어요. 22위입니다. 그러니까 검색식에서는 떠요. 딱 20위까지만 보여줘 이렇게는 안 해놨거든요. 시장이 어둡고 안 좋고 거래대금이 둔화될 때는 뭐 우리는 아까 뭐 장중에 교육 잡아드린 한미글로벌은 매매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그때 거래대금 2, 3천억씩 터질 때하고 지금 거래대금 몇백억 움직일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음날 거래대금 제한적인 종목이 다음날 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이왕이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왕창왕창 터져 있는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기준을 잡는다. 말씀드린 하이브가 오늘 떴는데 8조 4천억짜리가 종가 기준으로 1,750억 거래가 터져 있고 장중 기준에서는 20위 안에 순위에 제대로 못 들어오고 깔짝깔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큰 변동성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든 뭐 수급이 좋으니까 긍정적인 매매의 기준을 잡든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그거는 추세 매매의 기준이 되는 거죠. 포스코 퓨처에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오늘 거래가 없는데 변동성이 안 되죠. 변동성이 확장된다는 거는 밑으로 집어던질 때 거래대금 터지는 것보다 위로 끌어올릴 때 거래대금 터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매물들을 매도 잔량들을 다 잡아가잖아요. 그럼 또 나오고 또 잡아가고 또 나오고 또 잡아가고 그걸 굉장히 강도 있게 하기 때문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주력주지만은 오늘 공격적으로 매도가 안 나가는 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 매매를 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 아바코 유니온 죽어라고 이렇게 올라오면 뭐합니까? 아바코 유니온 죽어라고 올라오면 뭐예요? 시가총액이 안 되는데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 아닌데.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장에 편입 설정을 잡지 않는다. 하이브 마찬가지고 HLB 여기 거래대금 상향 없죠. 저 밑에 어디 있겠죠. HLB 여기 있네. 한 30이나 되려나? 30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추가적인 변동성이 제한적이니까 4조 4천억짜리가 저 정도 거래대금 갖고 움직이겠냐고. CS윈드도 잠깐 나왔다 없어졌죠. 거래대금이 안 돼요. 하나솔루션도 우리 종목이지만 딱 튀어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20에는 있는데 2,500억인데 오케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하면 7%로 올려놨었는데 하나솔루션의 기준이 결론은 8조가 넘는 종목을 8조가 넘는 종목 2천억 터진다고 변동이 나오겠냐고. 개장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는 잘라내는 거예요. 얘 안 봐도 비디오죠. 58조짜리의 거래대금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종목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매매 스킬이 좋고 하신 분들은 튀어나오고 대부분 플러스는 나요. 근데 어디가 고점일지 고민하고 있는데 훅 밀리면 손절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1370억이죠. 57억짜리예요. 57억. 57조. 이 거래된 거 갖고 변동이 나오겠냐고.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똑같은 시가총액 3위였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변동성이 나올 때 하루에 거래대금이 얼마씩 터지냐면은 40조였을 때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셀트리온 25% 오르는 날 하루 거래대금이 3조 5천억. 우리나라 기록을 깹니다.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터진 단일 종목 기준에. 그게 정확히 2020년 11월 25일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가 안 나. 장중 상한가죠. 뭐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도 아까 PNT하고 비교했을 때도 시가총액 규모에서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변동이 뭐 이 정도 나오긴 했어도 차익 실현하려고 보면 훅 밀리고 거래가 촘촘히 쌓여 있어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알테오젠도 개장초의 갭상승에 이제 떠오르긴 했지만 결국은 거래대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에요. 1,000억 없어. 순위 없어. 그러니까 매수 사이는 못 드리는 거야. 갖고 있는 물량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차익 실현하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계시고 또 윤정도 문자 기다려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게 결국은 아이테크놀로지 SK 아이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개장초에 매수의 기준을 잡은 것은 9시 14분에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600만 주가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 5천억 원대 뭐 이런 거래량이 되는데 600만 주가 터질 수 있을까? 500만 주 터질 수 있을까? 그러면 9시 반까지 20% 10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이미 아이테크놀로지는 거래가 충분히 실려 있었어요. 꼬리 달리고 눌리면 거래가 둔화되긴 하지만 그래서 편입의 설정.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분이 명확해야 돼요. 에코프로 끝내줘요. 와 이거 수주 공시 나올 거예요. 대박이에요. 그럼 불법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 불법이죠. 막연하게 끝내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 수급이라도 들어오고 있다. 수급 개선폭이 형성돼 있다.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에코프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DB하이텍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얘는 편입하겠습니다. 얘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온 거 아니에요. 빈센조 선생님께서. 응? 그러고 나서 뭐 재편입을 하더라도 혹은 차익 실현을 했으니 오늘 들어갈 수 있는 게 뭡니까? PNT 8번의 매수에 나갔는데 PNT. 응?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7번. 응? 이 알테오전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 그러면서 검색기에서 이제 이렇게 PNT 56,900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56,900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더 좋은 가격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56,300원 그렇게 튀어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56,900원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9시 24분 기준에 편입이 됐다. 그게 55,700원, 56,600원 뭐 이런 사이. 시초가가 56,100원이었어요. 그걸 뛰어넘는 기준. 그리고 15%
우린 15% 15.99까지 따라붙잖아요. 59,500원 매수. 응?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다 올려드리고 62,200원 매수. 비중 10%로 늘리고 10%까지 다 채우고 거래대금이요 1조 3천억짜리 종목이 거래대금 5위입니다. 매수입니다. 프로그램이요 10만 주 매도 우위입니다. 처음에 그 10만 주까지 매도 우위였던 부분이 그것이 많이 깎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PNT 17만 주 매수로 끝났어요. 내일 PNT 변동성 매매 1순위로 볼 거예요. 거래만 우리가 원하는 거래만 터져준다면 무조건적으로 PNT 공략을 할 겁니다. 왜? 지금 첫 거래 터진 거거든요. 근데 거래가 내일 둔화되면 아무 의미 없고 거래가 빵 하고 터져줘야 내일 추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일의 기준에서는 뭐 상황 봐야 되겠지만은 에코프로 BM 쪽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음봉이 아닌 양봉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리고 59,000원인데 잘못 써놨는데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죠. 추가 편입. PNT. 이게 6번 문자 나간 거. 그리고 2번 더 나갑니다. 2번 더 나가요. 여기서 매수 또 나가 66,000원까지 매수하십시오. 왜?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VI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눌려요? 걱정 마세요. 거래대금 최상위 5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번 밀렸다 돌릴 때 편입의 기준, 실질 매수의 기준, 라이브 방송 다 편입했고 문자까지 또 나갔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차례 눌렸는데 추가적인 편입 대처. 그렇게 해서 처음에 55,700원에 진입 그리고 고점 찍고 탈퇴 재진입. 여러분들 선배분들 13.36% 더 올라갔죠. 그리고 5분봉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월봉이에요. 일봉 보고 겁내지 마시고 월봉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으십시오. 아주 올라설 자리 많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게 8번의 문자. 이게 결론적으로 PNT에서 차익 실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종목이 변동성이 확장이 됐어요. 순간 올라갔다 확 밀린 게 아니에요. 그럼 11시 18분이면 이제 V 1300을 놓고 보셔야 되는 위치가 되는데 11시 13분에 V 1300을 놓고 보실 때 이 기준이란 말이죠. 이 기준. PNT는 21.99. 우린 따라붙지 못해. 이제 차익 실현 어디서 하느냐 이 기준이고 대주전자재료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거래가 PNT만 못하다. 최상에 들어와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개별 매매하십시오. 하이브는 여기서 변동성이 더 커지겠습니까? 시가총액 규모 대비 거래 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8위까지 올라간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간 포스코홀딩스도 15%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15%. 그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포스코의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15%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터졌습니다. 근데 무슨 뭐 1,000몇백억 하고 있으면 주가가 나오겠냐고. 그리고 아예 안 나와 이렇게 1조 미만짜리는. 그게 좋죠. 안 나오는 게. PNT 수급 더 들어옵니다. 대신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재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딱 왔어요. 16%에 딱 15.99를 살짝 넘기는. 케빈선생 PNT, SM 수익 다. SM 차익 실현 전량하십시오. 끝. 한미글로벌 36,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탈됐나요? 이탈됐다가 종가가 어떻게 됐나요? 31,250원이네. 내일 한 번 더 가면 이제 또 냅두니까 더 가는데 하고 이제 혼내실 수도 있지만 원칙은 지킵니다. 올라갔다고 대박 나셨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에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자, PNT 한 번 더 뿌려주시고 PNT 한 번 뿌려주시고 만약에 PNT 뿌리신 상황이었다면은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뿌려주셔도 되고 SK 아이테크놀로지 PNT 한 번씩 병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기준. 그리고 오늘 지금 야간 녹화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공지사항에도. 그리고 이거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2개 넣으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2개 똑같은 거를. 어? 그렇게 해서 어제 제가 설정해드린 거에 2줄로 압축해놨으니까 똑같잖아.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이게 지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고쳐봅시다. 제대로. 똑같은 거 글르면서 똑같은 게 있거나 말거나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럼 되겠냐고. 이건 또 윤정도가 넣었죠. 윤정도도 그런데 어떻게 어제 고쳐드렸으니까 공지사항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보니 SK 아이테크놀로지 하이브 1시 넘어서 그래서 윤정도가 급하게 추가 편입을 합니다. 근데 SK 비중 이제 아이테크놀로지 10%로 늘리는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래가 터졌습니다. 개장 초에도 거래가 터져서 들어갔는데 다른 거 설명드리니라 9만 원, 8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고 9만 원까지 돌리면 그때 매수 사인 낼게요. 문자를 못 드렸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뭐 8만 8천 900원이든 9만 9,500원이든 추가 편입을 했겠죠. 어찌됐건 공격적으로 매수를 잡아드립니다. 매수 사인 드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평균 단가 기준이 뭐 고점은 계속 넘겼어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12만 주까지 매도했던 게 5만 주 매수로, 그다음에 10만 주 매수로.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분 또 세운수 선생님 포트도 전량 매도하십시오라고 또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계속해서 이제 매수사인 드리고, 그리고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차트. 이 차트의 범위에서도 1봉 보면은 벅차죠. 주봉으로 보세요. 야, 주봉도 만만치 않은데 퍼센테이지는 안 보고 자꾸 퍼센테이지 안 보고 그래놓고 다른 거 뭐 상한가 하면 부럽다 해놓고 퍼센테이지는 안 보고 그냥 막연히 너무 가파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월봉은요 굉장히 좋은 위치죠. 거래가 이게 굉장히 좋은 그 교육 자료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뭐냐면 월초입니다. 월초인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이게 얼마였냐면 3조입니다. 3조. 월 단위의 3조. 월 단위의 3조인데 벌써 이미 하루에 600만 주 터지면서 얼마? 하루에 5천억씩 터진 거예요. 하루에. 그럼 이틀에 5천억씩 이틀만 터지고 나머지는 뭐 찔끔찔끔 터져도 돼. 그럼 한 달이면 그게 4조, 5조를 넘깁니다. 이 거래량 거래대금 싹 다 넘겨요. 주가는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뭐 못 가겠어요. 2차 전지 어지간한 거 다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계속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PNT도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대처했습니다. 차트 나온 거 프로그램 쓰고 다 보여드렸고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본인 걸로 만드셔서 실험을 해보시라 이거야. 어떻게 올리면 신규 회원님들이 나도 유료로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할지. 똑같이 올리는 거 기계적으로 올려가지고 뭐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스팸이지. 오늘 올려주신 자료 중에 요 내용은 전부 뭐냐면 HTS 버전입니다. 핸드폰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핸드폰. 놀부파파 선생님도 아마 뭐 검색기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핸드폰. 이거 핸드폰 모양이잖아. 딱 윤정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결론은요. 오늘 PNT와 SK 아이테크놀로지 그 두 종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방도 고민 중입니다. 하나를 종목 검색기 방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할지. 그래가지고 현금 100%야. 현금 100%. 그리고 어떻게? 당일 검색해서 뜨는 종목 들어갔다가 오후에 1시 넘으면 혹은 그 이후에 최소 절반 이상 혹은 전량 매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면 되잖아요. 응? 그 다음날 또 보면 되잖아. 또 나오니까 어떤 종목이든 찾아오세요.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VVIP 방으로 넘어오세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뭐 일부러 문자를 늦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으실 때 접속을 해서 그때 설명 듣고 아 지금 사도 되나요? 1% 2%만 밑에 사셔도 또 고점에서 1, 2% 위에 파셔도 2, 3%의 수익률이 그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또 누구는 차익 실현하는데 누구는 차익 실현을 못해서 손절까지 열어놔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든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는 게 유리하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외부에 계신 분들도.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매일매일이잖아요. 매일매일이고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 수익 범위도 놓고 보시면은 끝이 없죠. 검색기에서 매일매일 나온 거 가져다 보여드리고 뭐 저렇게 나오니까 뭐 잘 나오고 뭐 나중에 뭐 저 종목에서 잘 꾸려갖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기준인 거죠. 4월 5일 에코프로 그리고 이런 수익 범위들 박스 쳐드리는 수익 범위가 1조 이상짜리 20% 이상의 수익만 박스를 쳐드렸어요. 1조 이상짜리 종목 20% 이상. 중간중간에 10% 이상도 있긴 있네. 20% 이상짜리 위주로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원칙만 있으시면 원칙만 종목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것만 조금 배우시면 그 종목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이만큼 나와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상한가 나오길 원했죠. 그 상한가 나오길 원하면 PNT다. 그럼 거래대금이 최소 7, 8천억 1조까지 터져야 상한가 나올 수 있다. 그 근거는 최근에 상한가 나온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의 변동 거래 대금 그 기준입니다. 1조 미만이면은 조금 더 덜 실려도 되겠죠, 거래가. 그리고 안타깝지만 오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질문 주셨지만은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 뭐 빠르게 정리해 드렸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졌어요. 두 번의 매도가 있었고 두 번째 매도가 이제 어제 뭐 그제 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거래가 없을 때는 마지막 자락에서라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게 옳겠습니다. 그 템포 놓치면 또 끌려가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수익 범위들.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시고 함께 수익 내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시고 아시겠죠?